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싱글맘 조피. 그녀의 집에 베이비시터와 아들 마커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녀는 아기에게 오늘 하루도 잘 지냈냐면서 억지로 웃으면서 살갑게 말하지만 이제 막 2돌 가까이 된 아기는 그녀가 못마땅한 듯 고개를 획 돌려버립니다. 핏줄로 이어진 모자 관계임에도 서먹서먹한 둘 사이.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벌이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일할 만합니다. 조피는 베이비시터를 돌려보낸 후 컴퓨터로 CCTV 프로그램을 켜 오늘 아기가 어떻게 보냈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하지만 CCTV를 보는 조피의 표정은 일그러지니 나중에는 울그락불그락 하는데요. 기가 찬 듯 화면을 바라보는 조피.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쾰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조피 피셔라고 합니다. 저는 싱글맘으로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 마쿠스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로 그와 헤어지고 나서야 마쿠스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와 공동육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번갈아가며 돌보는 것이죠. 이미 서로에게 애정이 식고 질린 상태라 같이 동거해서 아이를 키울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저와 헤어진 후 회사 일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 버린 후였고 사실상 공동육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에게 양육비만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생겨도 결혼하지 않고 공동육아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던 저는 아이 때문에 일을 놓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에 출산 휴가만 받고 바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유아원에 보낼 수도 있지만 1대1로 아이가 섬세하게 케어받길 원했기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다만 내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있는지를 봐야 했기 때문에 CCTV를 보면서 부모가 잘 돌보고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준이 높고 깐깐한 성격이었던 저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으면 베이비시터를 잘랐습니다. 자기 편하려고 어린 아기에게 휴대폰을 장시간 보여주는 부모, 아기가 칭얼거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크게 울고 나서야 엉덩이를 떼고 움직이는 부모, 집안일이 성에 차지 않거나 이유식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모는 바로 잘라버리곤 했죠. 꽤 많은 보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원하는 유모를 못 찾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쓰면 쓸수록 아기의 상태가 악화된다는 걸 느꼈는데 아동심리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제 눈에도 아기는 무척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한번 울면 잘 그치지 못했고 잘 웃지 않았으며 제가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막상 같이 있으면 제 눈을 피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10번쯤 바꾸자 저도 점점 초조해져갔고 주변인들을 통해 괜찮은 유모를 수소문해서 40대 후반의 한국인 여성을 베이비시터로 들였는데요. 한국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유치원 교사 일을 하다가 해외여행을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독일 남자를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 독일인과 결혼을 해 쾰른에 정착하게 된 여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산 지는 16년 차라 외국인이어도 독일어는 능숙한 편이었고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야근도 괜찮다고 했다더군요.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면 아이도 잘 돌볼 것 같고 실제 아이도 키워본 어머니였으니 잘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아시아인 부모를 들이게 되었고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예상과 다르게 거슬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격 자체는 성실하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편인데 문화적 가치관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독일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군요. 그 당시 마커스가 23개월이었는데 당연히 성인이 먹는 음식을 어느 정도는 아이도 먹을 수는 있는 개월순이 같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예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CCTV를 보다가 큰 그릇에 담긴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프를 아기와 같이 나눠 먹는 모습을 보고 저는 기겁했습니다. 아니 그릇을 분리하지 않고 아기랑 같이 떠먹는 게 말이 되나요? 위생적으로 무척 보기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아기면 독일 요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한국 요리를 먹인다.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의구심이 들더군요. 저는 다음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프는 뭐냐고 베이비시터에게 따졌습니다. 그녀는 된장찌개라는 요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가능하면 아기에게 독일 요리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한 그릇에 숟가락 2개를 오가며 같이 먹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이비시터는 따로 그릇을 분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기가 빵이나 생선을 갈아 만든 독일 이유식 같은 독일 요리보다는 한국 요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마커스에게 한국 요리를 먹이기 시작한 것도 음식을 잘 안 먹으니 한국 요리도 도전해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한 실수 때문에 저기압이었던 저는 그녀가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요리에 익숙하게 만드니까 더 독일 요리를 안 먹는 거 아니냐면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고용인은 필요 없다고 강경하고 말했습니다. 풀이 죽은 베이비시터는 알겠다면서 한국 요리를 더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이틀 뒤쯤.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 베이비시터의 양해를 구하고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온 날입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아기는 이미 곤히 잠든 상태였죠. 저는 수고했다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베이비시터를 보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그런지 한국인 베이비시터의 태도가 무척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베이비시터가 제 말에 잘 따랐는지 보려고 CCTV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다행히 저녁 식사는 제 말대로 독일식 식단으로 먹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평소와 달리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더군요. 베이비시터는 저녁 식사 후 아이와 놀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를 적당히 재우고 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아이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아이가 중간에 깨서 울자 끈이 달린 담요 같은 것을 가져오더니 아이를 업더군요. 그때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포대기라는 한국식 전통 육아용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담요 같은 것을 몸에 칭칭 감아 아이를 고정한 다음 엎은 아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주고 둥가둥가 하면서 재우더군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아이와 방을 따로 쓰고 침대를 따로 둔 건 분리수면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혼자 잘 수 있도록 수면 교육을 중시했고 아이가 중간에 깨어나 칭얼대도 크게 울지 않는 이상 방에 가서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버티고 혼자 잠드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도 무리 없이 혼자 잘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실제로도 독일의 많은 가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교육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베이비시터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좀 더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아이에게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불안해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리수면이 모든 아이에게 맞지도 않고 아직 23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분리수면을 꼭 시킬 필요 없다고 강하게 맞서왔죠. 저는 머리를 쥐고 그녀를 골치 아프다는 듯 잠깐 쳐다보다가 오늘까지만 나오지 말라고 더위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 고용인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구할 때까지 아이는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커스가 엄마 집에서 지낸 지 5일째 되는 날, 아이가 몸살이 났습니다. 저와 엄마는 뜬 눈으로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기는 끙끙 앓으면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태어난 지 2년이 된 아기는 간단한 단어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부르는지 몰랐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니 한국인 부모의 독일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고작 한 달 된 부모인데도 아이는 한국인 부모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엄마는 저에게 한숨을 쉬며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또 보모를 잘랐냐면서 제가 너무 까다롭고 맞추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저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마커스에게는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데 그게 애한테 좋겠냐면서 너도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불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존심을 굽히면서 사과도 해봤죠. 원래 저는 전 남자친구와 사귈 때도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을 만큼 도도한 성격이었지만 저도 엄마가 되니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더군요. 다행히 한국인 베이비시터는 제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내건 조건이 있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먹이고 낮잠을 자거나 추가 근무하는 날 저녁에 아이를 재울 때 자기 옆에서 재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마커스가 워낙 그녀를 찾으니 별 수 있나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마커스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큰 침대 하나도 샀죠. 보모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점점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또한 픽하면 아프던 마커스는 무척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해졌죠. 한국식 식단에 편견을 가졌던 저는 식단을 바꾸고 나서 아이가 점점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한식이 아기에게 좋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음식은 고기와 야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건강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또한 부모는 저와 마커스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고 나면 같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구연동화를 하자고 하지 않나, 저희 둘이서 같이 참여해서 아기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질 않나 당황스러운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녀는 추가 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니까 마커스와 함께 노는 시간을 우리 둘이 함께 많이 만들어주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셋이서 놀아주다가 익숙해지면 엄마와 단둘이 노는 시간도 늘려가자고 했죠. 저는 그녀의 말대로 마커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블록놀이나 점토놀이를 하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부모를 통해 저는 아기와 놀아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놀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욕하면서 거품 놀이도 하고 종이를 뒤집어 놓고 누가 더 빨리 다 뒤집는지 놀이도 하고 식용색소로 밀가루 반죽 놀이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커스는 저를 잘 따르기 시작했고 모자 관계는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만 저에게 애정이 생긴 게 아니라 저에게도 아이에 대한 애정이 더 샘솟기 시작했죠. 그동안 저는 이름만 엄마였지 일만 하느라 아기와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긴 아이니까 생명이니 키워야 한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니 가족끼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36개월이 되면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에 하원시킬 생각이었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자 제 주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선택을 했습니다. 일에 집착해서 어릴 때부터 베이비시터에 맡겨놓던 아이를 위해 난생 처음으로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일에 집착하는지 알고 있었던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너무 놀라 진짜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라면서 몇 번이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현재 휴직 중인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부모는 여전히 오고 있지만 예전처럼 육아 자체를 전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5시간 정도 계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집안일과 요리를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벌이가 줄어들어 실망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인 부모는 기뻐하시면서 아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게 맞는 거죠. 잘 생각하셨어요. 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인 부모에게 직접 한국 요리도 배워볼 예정인데요. 마커스가 좋아하는 불고기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